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 코너로 가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함께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첫 번째 만관유 소식 뭡니까? 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논란 소식 준비했습니다. 윤미향 보호법 논란, 이게 원래 법 이름은 이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공식적인 법 이름이 뭐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예. 지난 13일에 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이 이제 발의한 건데요. 예. 주요 내용을 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데까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한 거죠. 법 명칭을 봐도. 네. 근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요. 예. 피해자나 유족뿐만 아니고 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체 명예.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관련 단체라고 하면 우리 정의기억연대를 떠올리기 십상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그런 말 나오겠네요. 윤미향 보호법 또는 뭐 정의연 보호법 이렇게도 누가 얘기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관련 단체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예. 그것뿐만 아니고요. 허위 사실은 당연하겠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단체에 대한 비방을 원천 봉쇄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법안 발의에 윤미향 의원이 또 이름을 함께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셀프 보호법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사실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상 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법상으로. 그렇죠. 셀프 보호법이다. 그러면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윤미향 의원 본인은 이 법안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 내용에 조금 더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야당 측에서는 뭐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다, 윤미향 셀프 면죄부법이다 뭐라면서 이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둑에게 몽둥이를 쥐어주는 격이라고 또 비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측 입장도 나왔는데요. 예. 이소영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일 뿐 이 당론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입장 밝히셨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윤 의원에 대해서 이만하면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개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리냐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고요. 또 과거에 이제 정대협, 현재의 정의연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자신도 그럼 법을 어기게 되는 거냐면서 또 한 번 피해 할머니들을 무시한 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요. 육군에서도 드러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예, 앞서 저 고민정 의원하고 하신 얘기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공군, 그다음에 해군, 이번엔 육군에서 성추행 사건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해 4월이었어요. 첫 임관이었는데 강원도 모 부대로 배치된 A 하사가 상관 B 중사로부터 사귀자 뭐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A 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B 중사는 지속적으로 좀 스토킹을 하고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 하사 가족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보낸 것은 물론이고요. 예. 뭐 숙소 앞에 무단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그런 성 얘기 같은 것들 있죠. 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인 접촉도 있었고요. 예. 뭐 신고를 A 하사가 했죠. 예, 뭐 바로 신고를 한 건 아니었어요. A 하사가 아무래도 갓 전입 온 상태였고 예. 또 상대가 상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한 4개월 정도 지난 뒤인 지난해 8월에 네. 부대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비중사는 즉각 다른 부대로 전출이 됐고요. 뭐 이후에 중징계를 받고 전역 조치는 됐는데 형사처벌까지는 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8월 초에 신고했다. 예. 4월에 일어난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더 빨리 만약에 신고를 했으면은 사실 전역 조치도 안 됐을 가능성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A하사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요. 네. 이 조치 뭐 어쨌든 전역 조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봉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 그뿐만 아닙니다. 추가적인 가해자들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비중사만이 아니고 예, 비중사뿐만 아니고 같은 부대원 말씀하시는 거겠네. 맞습니다. 뭐 A하사가 자는 모습을 몰래 찍어서 단체방에 공유하는 그런 간부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 정말요? 예. 그리고 이 비중사와 좀 친한 간부가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합의를 종용한 사단 법무부 등 주위가 온통 가해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A하사 역시도 다른 부대로 이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이상한 소문이 계속 그 부대에도 퍼지고 꼬리표가 따라붙으면서 적응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A하사 같은 경우는 1년 넘도록 뭐 기절이나 구토, 뭐 탈모 같은 고통 속에서 지냈고요. 예.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최근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국방부가 특별 신고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한 사건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 육해공 전체에서 다 일어난 이 판박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군의 전반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 육군의 입장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서 현재 지역 군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서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엄정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말로 끝나선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만간 주십시오. 예, 한국협력 아프간인 수용 결정입니다. 그 일부 아프간 피난민들 그 400여 명 우리 그 데려오기로 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아프간 현지 대사관이라던가 한국병원 아니면 직업훈련원 등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 왔던 예. 현지인과 가족들을 데려오기로 한 건데 이를 위해서 군수송기 3대를 보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규모는 4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예. 그 구체적인 규모까지는 아직 안 공개된 건 없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전에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40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공군 수송기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뭐 체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특별 체류, 임시 체류가 허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어제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뭐 빠르면 어제 발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발표가 안 됐고요. 아마 오늘 정도에 관련 지침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미얀마 사태 당시 시행했던 것처럼 현지 정세가 좀 안정될 때까지 체류를 임시 허용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원들 외에요. 이전에 나왔던 그 주한미군 기지로 피난민을 뭐 수용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입니다. 일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또 어제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임시 수용한다는 계획은 철회됐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수송 문제도 있고 또 지리적 특성도 있다 보니까 뭐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일단 멀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간 주십시오. 네, 대출 중단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 문제입니다. 아하 이거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올린다고 하고 예. 그러던데. 내일 이제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데 예. 뭐 당장 내일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나 예.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이 대출에 대한 좀 약간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지난 19일에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은행 그리고 SC제일은행 등이 일부 부동산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아예 중단했다고요? 예. 뭐 전면 중단한 곳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일부 상품에 대해서 중단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 대출 중단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게 다른 은행들까지 쫙 퍼지면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이제 은행으로 찾아가서 굉장히 길게 줄을 서고 상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금융 당국이 이제 가계 대출이 워낙 지금 빠르게 치솟고 있으니까 이건 막겠다는 의지를 이제 내보이니까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들의 대출문 닫아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실제로 가계 이제 신용 그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올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 잔액이 1,8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지난 1분기보다 41조 2천억 원이 는 수치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앞서서 밝힌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상반기에만 해도 거의 예.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 원래 올린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예. 뭐 동결 쪽으로 지금 좀 돌아서는 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보도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뭐 당장은 아니지 않겠냐, 내일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쪽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른바 뭐 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주식 투자도 하고 또 뭐 영끌로 집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전세 자금도 또 사실 또 이거 마련하려면 대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못하게 되는 사람 많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 자금만이라도 예. 대출을 좀 받게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좀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전세 대출이 그동안 서민 대출이라는 인식 때문에 좀 느슨하게 관리가 되어 왔다라고 했고요. 이 때문에 한도까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까지 채워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예. 그 남는 자금을 주식이나 코인 투자 같은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버블이 좀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예. 전세 자금을 예외로 둘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망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